일어나시고 388페이지 제6절에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배울 텐데, 그 이익잉여금이 앞에서 뭐가 쌓이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회사가 장사 잘하면 이익이 쌓이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곳인데 여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있는 중에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처음 설립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금. 처음 설립한 시점에서 자본금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최저 자본금이 5천만 원, 벤처기업 2천만 원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통주 발행해서 자본금은 있어야겠죠. 왜냐면 처음 설립할 때부터 플러스예요.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플러스. 자본금은 이해하시겠어요? 대변에 항상 있다고 이게. 어느 회사도 보든지. 자본잉여금 있죠? 얘는 처음 설립하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자본잉여금. 처음 설립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주식을 처음에 발행하는데 우리가 그때 할증 발행한다면 있을 수 있죠. 주발초가. 안 그렇다면 없고요. 액면 발행했다면 없고. 얘네들은 생길 수 없고 처음에는. 나중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길 수가 있고 처음에도.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다 플러스죠. 다 플러스. 맞아요? 플러스. 맞죠? 이익잉여금 보세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보니까 여기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적어 드릴 거고. 그 책에 보니까 두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처분, 그 밑에 있잖아요. 기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기처분엔 또 뭐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법에서 정한 법정 적립금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 적립금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얘가요, 처음 설립하면 얼마일까요?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들이 집계가 되는데, 여기가 손익거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손익거래라는 게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 여기로 모인다, 이런 얘기인데, 얘가 처음 설립하면 얼마겠어요? 이익잉여금. 자본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얼마겠습니까? 얼마? 설립하면 제로죠, 제로. 처음 설립한 회사가 장사 안 했잖아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데 제로죠, 이게. 제로이다가 장사 잘하면 얘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단기순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얘네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배울게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제로구나, 뭐 이런 생각 좀 하시고. 거기 기처분과 미처분이 있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기처분은 이미 처분된 이익잉여금, 미처분 아직 처분되지 않은 거, 이런 표현이고요. 389페이지 보시면 기처분이 먼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기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법정적립금에 속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익준비금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익준비금. 동그라미 1번에 그 이익준비금 보니까 이익준비금은 무슨 법에서 적립한대요? 보니까 상법이에요, 상법. 그래서 법정적립금이에요. 상법에서 정하니까. 상법에서 정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따옴표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랬죠?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금배당이에요. 현금배당. 현금배당을 하면 10분의 1 이상 적립해라,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현금배당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회사가 벌어들인 부가 사회로 유출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주주한테 줘버리는 거니까 회사의 부가 사회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모두 다 현금 배당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남는 게 없으면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항상 장사 잘하는 것만 아니고 미래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회사가 언젠가 어려워질 때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좀 모아놔야겠죠, 이렇게. 그런 취지로 현금 배당을 할 것 같으면, 사회 유출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중에 얼마는 내부적으로 유보시키라는 얘기예요. 10분의 1 정도는, 그 이상은 내부적으로 유보시키고 배당해라, 이런 얘기고, 그게 어디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절반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절반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겠죠. 꽤 큰 금액이 자본금의 절반. 그 정도까지 이익준비금이 쌓였다면 많이 쌓인 거니까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표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는데 걔는 뭐냐면 다른 법에서 적립하라고 한 거예요. 상법 말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의무적립금이 있는데 걔는 법에서 정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몇 가지 열거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 그게 뭔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통해서 어떤 걸 보시냐면은 392페이지 예제 5번 보세요. 예제 5번 걔를 같이 할게요. 연습장에다 같이 하세요. 2000에서 1년부터 2000에서 1년에 그 회사의 총계정 원장을 그려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앞에 미처분자가 붙은 건요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미처분 또는 처분 전 이렇게도 부르는데 미처분 처분 전. 근데요 얘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실무를 하시거나 공부하실 때요 혹시 이런 개정 과목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 보시면 이게 뭐 거의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실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나 현재로서 같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게 더 맞다는 건 아시게 될 거예요. 배우시면. 그럼 처음 설립하는 사람이면요. 지금 처음 설립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 2월이 얼마겠습니까? 전기 2월. 전기에서 넘어온 거. 0이죠. 있을 수가 없죠. 제로예요. 거기 근데 보니까 2001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했대요? 50만원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2000에서 1년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거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기말에 가서 알 수 있는 거죠. 기말에 결산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결산해야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럼 이때 당기순이익 나오는데, 당기순이익 나왔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될 거냐?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이 분계가.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아셔야죠.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건데. 우리 결산할 때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게 어느 개정 과목에서 나와요? 집합, 손익이라는 거에 다 모이잖아, 이렇게. 수익과 비용에서.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어느 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쪽이 수익이니까. 그럼 이쪽이 50만원만큼 더 크다는 얘기예요. 비용보다 50만원만큼 더 크다. 50만큼 더 크다고요. 예를 들어 이게 150이면 여기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러면 50만원만큼 더 크니까 얘를 마감하려면 어느 쪽에 이쪽에 적어줘야 되냐? 50만원.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집합손익계정 차변에 적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요 계정 과목 이쪽에 적는다는 거죠. 대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적으면 되냐면 50만원 적으면 되죠.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여기 50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로 50만원 들어가겠죠. 당기순이익. 이렇게. 됐죠? 그럼 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이익잉여금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대변으로. 플러스죠, 이게. 아까 장사 못하면 뭐였죠? 결손금 있었잖아요. 장사 잘하면 이익잉여금, 장사 못하면 결손금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요 장사 잘해서 당기순이익 생기기 전까진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었었죠. 주주한테. 근데 이제 장사 잘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긴 거죠. 이 50만원 처음 생겼잖아요, 지금. 기말에 가서. 자, 이거는 처분한 겁니까?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겁니까? 처분하지 않은 거죠, 아직.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얘 언제 처분하나요? 이익 처분. 이익 처분은요, 미리 읽어봐서 알겠지만,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이, 우리나라가 요 이익을 처분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주주총회. 근데 주주총회는요, 여러분들 일정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2000X 1년이고 2000X 2년이다 그러면은 2000X 1년도 결산이 언제 끝나는 거냐면 이날이 결산일이면 1월 달과 2월 달에 결산한다는 거 얘기했죠. 결산 작업을 이때 하니까 이때 가서 결산이 끝나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요때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요 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이죠, 우리가. 그럼 그 회계년도 당기순이익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처분을 배당해 줄 거거든요. 그럼 그 배당을 하는 날이 주총날인데 주총은 결산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가 나오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주로 3월 달이나 2월 말이나 3월 초예요, 주총은. 지금 3월 초죠, 지금이. 여러분 최근에 이제 신문 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기업들 결산 공고도 많이 나고 언제 우리 회사 주총한다 이런 신문 공고도 나오고 그거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잘 보세요. 최근이 주총 시즌이에요, 이제. 그래서 잘 보시고 이때 주총에서 이익 처분하는데 요때 이익 처분하는 건 어느 회계년도 이익? 2002년 이익 아니죠? 2001년 이익을 처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50만 원의 이익 처분을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연도 주총날 하죠 보니까 거기 몇 월 며칠로 나와요, 그 밑에. 2002년 3월 2일. 그날이 주총날이에요. 2002년 3월 2일에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이익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 처분하게 된 거 그거를 이날 해줄 거냐 12월 31일 날 아니면 2002년 3월 2일 날 할 거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이익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기말에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2000X 2년 3월 2일 날 하는 게 맞을까? 둘 중에 언제가 맞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날 하는 게 맞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처분하는 건 분명히 이때 이익입니까? 이때 이익입니까? 이때 이익이잖아요. 자기 회계년도의 이익, 2001년 회계년도의 이익은 2001년에 처분하는 게 타당할 것 같죠?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날 모르잖아요. 결산해서 이날 모르고 이날 확정되잖아요. 보니까 이날 보니까 그 처분은 주총에서 결의가 돼야 되니까 주총에서 결의돼야 되니까 이날 알거든요. 그럼 아는 건 이날이니까 이날 기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갈등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미국은 주주총회에서 이익 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고요. 이사회 결의로 끝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언제 해야 될지가 고민이 좀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나라 왔다 갔다. 여기서 회계 처리하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요. 2002년도 결산까지는 올해 결산할 때까지는 이날 회계 처리예요. 이익 처분 회계 처리 이날. 근데 올해가 2003년이죠, 이제. 2003년도 결산은 올해 말에 가서 하죠. 2003년 결산이. 그리고 2004년에 주총하죠. 2004년에 주총에서 결의할 때부터는 이날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3년 귀속분부터는 바뀌었어요. 개정돼가지고. 개정된 부분이에요. 이날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날 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다. 작년 거 결산한 거 올해 하잖아요, 지금. 작년 거 결산할 때까지는 여기서 해요, 지금. 여기서 하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회계 처리 이제 안 해요. 이익 처분의 회계 처리를 안 하니까 50만원의 이익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게 그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처분 안 했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디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차 대조표에 속하는 거고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2월 시키려면 차기 2월 하겠죠. 이쪽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차기 2월 같이 해보세요. 이거 차기 2월 얼마 해야 됩니까? 50만원에서 이렇게 양쪽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잡히겠어요? 전기 2월 잡히겠죠? 50만원 이렇게 맞아요? 여기 넘어온 50만원은 처분하기 전입니까? 처분한 후입니까? 처분하기 전이죠. 아직 미처분 처분 아직 안 된 이익잉여금 처분이 아직 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맞죠? 이게 언제 처분될 거냐면 이때 처분될 거죠. 지금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2002년 된 거예요. 지금 2001년이고 2002년 됐죠? 그럼 이때 처분한 회계 처리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익준비금을 적립했는데 이익준비금이 법정적립금에 속하니까 법정적립금이라고 쓸게요. 법정적립금이 2만원 미지급 배당금이 20만원 그 다음 뭐가 있죠? 임의적립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다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더하니까 32만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이거 전기를 하려면요. 어떤 계정 과목들이 필요해요? 전기하려고 하니까 법정적립금 또 뭐가 필요해? 임의적립금 미지급 배당금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 이 세 가지가 전기해 보세요. 그럼 전기해 보면 여기 얼마 들어가요? 32만원. 여기 얼마 들어가요? 2만원. 여기 얼마 들어가요? 10만원. 여기 20만원.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3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월 15일. 주주한테 배당금 줬다는 얘기 나오죠? 현금 배당. 주총 끝난 다음에 주주한테 배당금 주거든요? 얼마 줘요, 현금 배당 보니까? 20만원 주죠, 우리 현금? 20만원 주면 그때 뭐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미지급 배당금이 그때 없어지면 되겠어요, 미지급 배당금. 그럼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20만원 그때 없어져, 이렇게.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 속하는 계정 과목이겠어요? 해보니까.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 속한다 해보니까? 얘가 어디 속해 해보니까? 얘가? 나중에 현금 나가죠, 이렇게. 대변에 잡혔다, 이렇게 현금 나가는 건 뭐예요, 이거? 부채죠,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부채. 잡혔다가 없어지면서 현금 배당하죠, 현금. 유동부채. 됐죠?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이 2만원 잡혀있고 의무적립금이 10만원 잡혀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02년 당기순이익이 또 얼마 생겼어요. 그 분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같이? 뭐 다 배웠으니까. 그 분기는 어느 날짜로 하겠어요? 날짜는. 요 날짜로 하겠죠? 요 날짜. 해보세요. 분기. 당기순이익 생겼을 때. 차변에 같이 좀 하세요. 지금 이렇게 금액은 얼마겠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로 기록이 돼요? 여기로 기록이 되죠? 자, 하나
요거 기록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면요. 요 기록하기 전에 보세요, 잠깐. 50만원이 있다가요. 32만원 처분했죠, 이렇게. 얼마 남았어요? 그럼 잔액이 기록하기 전에. 18만원 남았죠, 18만원. 그 18만원은 기처분이다, 미처분이다. 요 18만원 남는 거. 미처분이죠. 요 개정 과목엔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처분 안 된 것들이 있죠. 미처분. 회사가 벌었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미처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요만큼 또 생겼죠? 늘어나죠, 얘가? 얘도 아직 처분 안 한 거 아니에요. 미처분한 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계속 처분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는 거 알겠죠, 이제? 장사 잘하면 잘할수록 얘가 늘어나니까 좋잖아요, 아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 어디 속한다고, 얘? 얘 대차대조표에 속하고 어디 속하는 건 대차대조 중에서도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에 속하죠. 얘 어디 속하는 얘? 개정 과목. 대차대조표에 속하고 자본에 속하고 이익잉여금에 속해요. 얘 어디 속해요? 대차대조표에 속하고 자본에 속하고 이익잉여금에 속해요. 얘는요? 유동부채예요. 얘 부채. 그 대차대표에 속하는데 부채고요. 얘는. 그럼 얘네들이 보세요. 얘네 세 가지. 얘네 세 가지가 다 어디 속한다고요? 세 가지 모두 다? 다 여기 속해, 다. 셋 다. 다. 그럼 같은 곳에 속해요, 여기. 같은 곳에 속하는데 장소가 얘는 미처분이라고 있었고요. 얘네 법정과 임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기처분이라고 돼 있죠, 이름이. 왜 기처분일까, 얘가? 왜? 뭐 뻔하잖아요, 왜 기처분인지. 법정과 임의가 여기 속해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은 잘 보니까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이 처분돼서 쌓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미 처분이 된 거잖아요, 보니까. 기처분이다. 기처분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이죠. 얘는 미처분, 얘는 기처분. 어차피 다 이익잉여금. 자리만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 아직 처분하지 않고 있는 거고 처분한 거고. 조금 이따 보시면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조금 이따 보면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처분하면 나중에. 기처분된 건 배당을 못해요. 이미 처분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생겨요.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 이미 처분돼서 적립된 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꼭 구분하시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그럼 2003년으로 갈게요. 같이 또 해보세요, 2003년. 자, 2003년으로 가면요. 저기 있는 개정 과목들이 이쪽으로 다 어떻게 되죠, 이게? 2월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2월 시키는 거. 해보셔야 돼요,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만들어서 2월 시켜보세요. 법정적립금도 2월 시켜보세요. 그 다음 임의적립금도 2월 시켜보시고. 이렇게 2월 시켜보세요. 차기 2월. 얼마죠, 여기? 자, 다 하셨죠? 같이 보세요. 그럼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은 이만큼이 넘어왔죠? 얘는 이만큼 넘어왔죠? 얘 이만큼 넘어온 거 다 아시겠죠, 지금? 다 어디 속한다고, 얘네들 다? 이익잉여금에 속해요? 얘는 미처분, 얘는 기처분. 그런 상태에서 이날이 됐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 주총날이고, 주총날 요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우리가. 그 처분할 것인지를 이날 결정하는데 그 회계 처리를 전년도 기말에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때 하는 걸로 개정했다고요. 올해 결산부터 2003년 결산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를 내년에 결산하니까 그때부터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요 날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임의적립금 이입했다고 돼 있죠. 7만원. 보세요, 표현.
방금 전에 우리가 볼 때는 임의적립금 적립이었죠. 적립한다는 거랑 이입한다는 거랑 틀려요. 반대말이에요. 적립한다는 얘기는 미처분된 걸 처분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걸 적립한다고 해요. 이입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거꾸로 일로 가져가는 걸 이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의적립금 7만 원 이입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1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10만 원 중에 7만 원을 줄이고 7만 원 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 짓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기껏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겨놓고 다시 또 일로 가져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짓은 언제 하냐면은 여긴 지금 이익이 충분하지만 조금 이따 보시면 회사가 배당할 이익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배당할 수 있어요, 우리? 얘는 미처분이니까 배당할 수 있거든요. 처분해서. 얘는 배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얘 배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처분된 걸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이게. 그럼 기처분된 걸 처분할 수 없으니까 얘를 처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미처분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미처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입. 그러니까 이입이라고 하는 건 배당할 이익이 충분하지 못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배당할 이익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알아두세요. 7만 원 일로 가져온대요. 분개해 볼게요. 분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끌고 오는 거니까 임의적립금 계산 차변, 얘 대변이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7만 원. 그럼 전기 해볼게요. 전기 하면 여기 7만 원 들어가고요. 여기 3만 원 남죠, 그러면 여기 7만 원 들어가죠, 이렇게. 얘는 3만 원밖에 안 남게 되고 얘는 이제 늘어났죠, 이렇게. 그 얘기는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났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처분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임의적립금은 이입할 수 있어요. 왜 이입할 수 있냐면 얘는 뭐죠? 이게 어디서 적립하라고 한 거지? 얘? 회사 마음대로 한 거죠? 법에서 정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 마음대로 이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법정적립금은 뭐였죠, 얘가? 법에서 정한 거였죠, 얘가? 얘는 한 번 처분하면요, 절대로 이입할 수 없어요. 얘는 이입할 수 있는데 얘는 이입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못 끌고 온다고요. 얘는 사용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얘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법정적립금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책에 389페이지 보시고 389페이지에 기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거기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줄에 이익준비금은 결손금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 그 밑에 기타 법정적립금의 세 번째 줄에 법정적립금으로서 결손금 보존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지금 법정적립금은 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보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정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는 얘기가 법정적립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걸 말하거든요. 법정적립금이 지금 대변이잖아요, 원래. 줄이는 게 이쪽이죠. 이익잉여금만이에요. 줄이면서 얘 늘려요, 이렇게. 이걸 자본 전입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이거 뭐죠,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자본금 전입한다는 거. 법정적립금 줄이면서 자본금 전입하는 거. 이게 뭐게요, 이게? 배웠잖아요.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적어놓으세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배웠던 거. 얘 줄이면서 얘 늘리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맞는지. 무상증자가 어디 있었냐면은 381페이지 있었는데 381페이지 38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에서 무상증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무상증자란 이사회나 주총결의에서 이익잉여금이나 그 이익잉여금 가로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적립금이라고 돼 있죠. 걔를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교부한 거다. 밑에 분계도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무상증자 이쪽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있죠. 보니까 법정적립금 말고 뭐가 있어요. 보니까 법정적립금 말고 거기 자본잉여금 있죠. 결국 무상증자라는 거 여기 보세요. 무상증자라는 건 얘를 증가시키잖아요. 얘를 증가시키면서 얘를 줄이거나 자본잉여금 줄이거나 아니면 법정적립금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얘를 줄이거나 얘를 줄이면서 얘 늘리는 거죠. 그 얘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게 무상증자예요. 얘 늘리면서 얘 줄이거나 얘 줄이는 거라니까요. 얘 늘리면서 얘 줄이거나 얘 줄이는 게 무상증자. 주식 수만 증가하죠. 배웠잖아요.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상증자 말고 또 어디 쓴대요 이게? 법정적립금을 또 어디 쓴대요? 무상증자하는 것 말고 또 어디 쓴대요 거기? 결손 보존한다 그랬지. 결손 보존한다는 얘기는 아까 해봤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손금을 이렇게 줄이면 돼요. 결손금 줄이는 게 이쪽에 결손금은 차변자액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조금 줄이는 거거든요. 얘 줄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결손 보존. 이 두 가지만 쓸 수 있는 게 법정적립금이더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다시 예제로 오시는데 예제 쪽으로.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이입할 수 있다 없다. 이입할 수 있다죠. 얘 이입할 수 없다. 얘는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 쓸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자, 그럼 이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 됐죠? 이만큼. 이걸 처분했죠, 여기. 어떻게 처분했대요, 보니까. 처분한 게. 내역 보세요, 여기. 예제 내역 보니까 법정적립금으로 3만원 하고, 현금 배당으로 30만원,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보니까. 두 개 더 하니까 얼마냐면 33만원이고, 대변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미처분, 차변에, 이 미처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기에 보면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 전기에 보면, 여기 얼마 들어가는 거냐면 33만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얼마 들어가요? 3만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얼마 들어가요? 30만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자, 요 미지급 배당금 잡힌 건 조금 이따 배당금 줄 때 없어지면서 현금 나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날 분개했고. 다 했어요, 이 문제. 다 했고요. 쭉 내려가서 이제 기말이 되면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기말에? 단기순이익도 생기면 여기 또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늘리고 또 이거 어떻게 돼? 또 2월 시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요 이익잉여금의 흐름이에요.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잘 하세요.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 테니까. 얘라는 것은 처음 설립하게 되면 제로구나. 처음 설립하면 제로지만 회사가 장사 잘해서 이익이 생기면 손익거래, 장사해서 이익 생기면 얘가 먼저 늘어나요? 얘가 먼저 늘어나요? 보니까. 얘가 먼저 늘어나죠, 당연히. 얘가 먼저 생기잖아요, 얘가 먼저 생기고 주총날 처분하면 얘네들이 생길 수 있죠, 보니까. 안 생길 수도 있는데 현금 배당하면 얘 생기잖아요, 이익준비금. 그러니까 아무튼 얘부터 생기고 처분하면 얘네 또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자리만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 여기 속한 거 똑같고 자리만 옮겨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생겼다가 이거 생길 수 있고 또 회사가 장사 잘하면 또 얘 또 늘어나죠. 또 이거 갈 수 있고 또 장사하면 또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게 된 거죠. 장사 잘하면 잘할수록 여긴 점점 커지겠죠. 플러스가. 장사 못하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장사 못하면. 아까 해봤죠. 결손금. 그런 게 이쪽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여기? 네, 넘어갈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에 390페이지 보시면 양식이 나와 있어요. 390페이지 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란 양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그리고 연습장에다 같이 만드세요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리 쓰세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이름을 쓰시고 그 밑에도 날짜를 적으세요. 언제 처분하는 건지 2000X1년 초부터 말까지 뭐 이렇게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면 처분 확정일 또는 처분 예정일인데 책에는 처분 확정일이라고 돼 있죠. 처분 예정일. 자, 요 날은 무슨 날짜 적을까요? 요 날 처분 예정일은 주총 날짜겠죠. 2월 28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전기 2월 이익여금이 있죠. 여기서 전기 2월이 얼마였습니까? 전기 2월이 제로였죠? 제로 적고, 두 번째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당기순이익 50만원이죠. 50만원 적고 50만원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요, 큰 2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적립금 200. 근데요, 걔가 이입인데 아예 앞에다 무슨 이름이 붙었어요? 임의적립금이란 말이 붙었죠. 왜 임의적립금이란 말이 아예 붙어 있을까요? 이입할 수 있는 건 임의적립금밖에 없잖아요. 법정적립금 못 한다니까요. 얘만 할 수 있지, 얘만. 그래서 이름이 아예 그렇게 붙어 있죠. 근데 우리가 첫 해년도에는 임의적립금이 이입한 거 없었죠. 없었으니까 제로예요. 합계 내보시면 50만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가 이익여금 처분액. 이익여금 처분액. 그래서 처분한 내역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 처분한 게 몇 가지 있냐면 세 가지로 처분했죠. 첫 번째가 이익준비금, 두 번째가 현금 배당, 세 번째가 임의적립금. 그래서 얼마씩이냐면 얘가 얼마였죠? 2,000원인가? 2만원? 20만원? 10만원 이랬었죠? 거기 첫 번째. 다 하니까 32만원. 그럼 32만원에서 빼는 거죠. 빼는 거니까 18만원. 이 18만원을 네 번째 뭐라고 불렀냐면 차기 2월 이렇게 했어요.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이나 올해 뭐 하실 분들은 이게 양식 자체가 지금 저희가 지금 책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양식은 그 내년도 이게 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식이 그걸 좀 미리 좀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03년까지는 여기 좀 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분 예정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엔 확정일로 되어 있거든요. 처분 확정일. 왜냐하면 주총 날짜가 확정되는 날짜인데 여기 예정일이라고 적은 건 우리가 이 개정돼 가지고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임의적립금 이입하고 처분하는 거, 이거 언제 확정되죠? 이게 주총날 확정되는 거죠. 근데 이 회계 처리 자체를 기말에 해나요? 우리가 지금 기말에 하는 거에서 바뀌었죠. 지금 주총날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주총날 하는 걸로 바뀌니까 기말연재 얘가 확정된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요날 처분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 바뀔 건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내년부터 바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해 혹시 뭐 하실 분들은
처분 확정일이라는 표현으로 아직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책 볼 때. 그럼 나머지 뭐 이런 이름들이 바뀔 예정인데 아직 안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 질문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특별히 문제는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바뀌는 걸 좀 알아주시면 돼요. 미처분이라는 개념은 아직 처분하지 안 된 건데, 그쵸? 요 만들어진 양식이 어디 있냐면은 책에 393페이지 보세요. 393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약식 BS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죠, 거기. 보셨어요?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시고 우리가 칠판에 만든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비교해 보시고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있나?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죠? 얘가 제로니까 아직 아예 이걸 안 적은 거, 뭐 그거 차이점 빼고는 뭐 없어요. 제로기 때문에. 뭐 그 정도고 똑같죠? 그럼 그 옆에 약식 BS 보세요. 약식 BS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그 약식 대차 대조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금액이 50이죠. 50. 왜 50일까요?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왜 50이죠, 걔가? 기말 현재 요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말에는 처분이 안 된 상태겠죠. 그랬잖아요, 아까. 처분 안 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약식 대차 대조표에 50만 원은 여기 뭐랑 같은 건가? 여기 이 중에서 뭐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 얘랑. 표시는 얘랑 같은 거 얘랑 항상 같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숫자랑 대차 대조표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처분되기 전이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잘 알아두세요. 뭐가 맞아야 되는지. 그 다음 그 밑에 가로쳐가지고 뭐 돼 있어요? 당기순이익 돼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기, 한 달에 주기. 걔는 여기 뭐랑 같아야 돼요? 걔는 얘랑 같아야 돼. 얘가 당기순이익이잖아, 얘가. 여기는 지금 얘가 제로니까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 제로니까 그런 거고, 얘랑 거기 같아야죠, 바로 하는 얘기. 맞죠? 다 확인되죠? 어떤 숫자인지.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시냐면은 2002년 걸 만들어 볼 건데, 자, 2002년 거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냥. 여러분 숫자만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숫자만. 여러분 책에 그 만들어 놓은 거에다 숫자만 한번 바꿔보세요, 같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보세요. 2002년 거 만들면 얘를 뭐라 하면 돼?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2002년으로 이렇게. 얘는 몇 월 며칠 바꾸면 돼, 이렇게. 얘는 2003년 여기 잘못 적었네. 얘가 처음에 이게 아니라 2002년 3월 2일이었죠,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했죠? 이게 2003년 언제로 2월 28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여기가. 2002년에 여기 얼마 될까요? 여기가 18만 원인데, 이걸 좀 주의하세요. 왜냐하면은, 대차 대조표상에서는 5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내년에 그렇게 처분될 거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처분될 예정인 걸 보여주고 처분되면 이만큼 남는다고 했죠, 18만 원. 그 18만 원이 이어지는 거예요, 얘는. 이 양식에서는. 내년에 처분될 걸 보여주고 남는 걸 2월 받아, 얘가 양식이. 그럼 여기가 18만 원이고 당기순이 얼마 되겠어요? 82만 5천 원 되죠, 이렇게. 더해보니까 얼마 되냐면 100만 5천 원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입할 게 있죠. 얼마 이입한다 그랬죠, 아까? 7만 원. 그러니까 더하니까 107만 5천 원. 처분할 게 이익준비금은 3만 원이었죠. 현금 배당 30만 원이었죠. 이익준비금 없었죠. 다 더하니까 33만 원. 빼니까 74만 5천 원. 이게 차기 2월 넘어갈 거다. 요 양식에서. 이게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은 394페이지에 만들어져 있고요. 394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요. 이거 지금 언제 확정되는 거죠, 이게? 이때죠, 이때. 주총날 이렇게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처분할 예정인 걸 보여주죠. 기말연재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처분될 예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 처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처분이 되면 요만큼 남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보여주는 게.
그 책에 394페이지 보시면 약식 대차 대조표 있잖아요. 거기에 얘 미처분 이익잉여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 책에? 100만 5천 원이죠. 걔가 여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 얘랑. 얘기했잖아, 얘랑 똑같아야 돼, 얘랑. 그러면 거기 단기순이 가로쳐져 있죠? 주기한 건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얘랑. 그렇죠? 아셔야 돼요. 여기 똑같은 거.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거. 다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만들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결손금 처리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두 번째 줄 보니까 예컨대 앞에 예제 5에서 2002년 단기순 손실을 22만 5천 원이 발생해서 이입하고 결손금 처리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 해드릴게요, 같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아까는 여기 한 다음에 단기순 이익이 발생했었죠, 우리. 여기 늘어났는데 만약에 여기가 단기순 손실이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단기순 손실이 거기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2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책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25만 5천 원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보니까 결손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결손이 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분을 못 하잖아요. 아니, 이게 없으면 처분 못 해요, 우리. 이익이 없으면. 처분을 못 하는데 우리한테 무기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임의적립금 있잖아요.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까 얘가 처분할 이익 없을 때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얼마 있어요, 얘가 끌고 올게? 10만 원 있죠, 10만 원. 아까 적립해 놓은 거 10만 원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끌고 올 수 있는데 얼마 끌고 왔대요, 여기 문제에서는? 4만 5천 원 끌고 왔대요, 여기. 지금 그랬죠? 4만 5천 원 끌고 왔으면 더하니까 제로 되죠? 여기가 제로란 얘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처분할 게 없잖아요. 처분을 못하면 이거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처분계산서. 얘 처분? 처분 없잖아요. 처분 없는데 이렇게 부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대요? 보니까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렇게 부른대요. 알아주세요, 잘. 결손금 처리계산서. 양식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처분이 있으면 처분계산서, 얘가 없으면 처리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중급회계 배우시면 여기가 결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아니라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요, 이 회사가 이만큼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만큼 끌고 갔다. 이렇게. 이거 이만큼 할 수 있죠? 이거 임의적립금이 10만 원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왔다 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잔액이. 그럼 얘가 0보다 크죠, 이렇게. 그럼 처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 처분을 했다고 쳐봐요. 얼마. 처분하고 나서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봐요. 얘를 처분을 했다면 얘라고 불러야 돼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불러야 돼요. 처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3,000원, 3만원 이렇게 처분했다고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거를. 이거라고 불러야겠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에 잉여금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 붙일 때. 됐죠?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배당금 보세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배당금의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배당의 중요한 시점이 배당 기준일, 배당 선일, 배당 지급일 세 개가 있죠. 그거를 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풀었던 사례 예제를 보면요. 2000X 1년 있었고 2000X 2년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00X 2년 3월 2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주주총회 날이었고 3월 15일이 배당금 준 날이었죠. 3월 15일이. 그랬을 때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당 12월 31일 배당 기준일이라고 부르고 이걸 배당 선언일이라고 부르고 얘를 배당 지급일이라고 불러요. 알아두세요. 이거 세 날짜. 근데 배당 선언일과 배당 지급일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혼자 보세요. 배당 기준일만 얘기하면요.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이 뭘까? 얘네 두 가지 쉬우니까. 배당 기준일은 뭐냐면요. 회사가 어떤 주주가 A라는 주주가 12월 20일까지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주식을 이날 팔았어요. 이 사람은 2월 2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가 C라는 사람한테 주식을 팔았어요. 이날은 C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현재 2001년도 배당을 결정할 거잖아요. 우리가 2001년 배당을 언제 결정할 거냐면 이날 결정하죠. 지금 이날 배당, 이때 배당을 이때 결정하는데 그럼 이때 배당을 A가 받아요, B가 받아요, C가 받아요. 이 주주총회 참석해서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A예요, B예요, C예요. 애매하죠, 그게? 2001년 동안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얘 같죠? 얘가 배당받을 것 같죠, 또? 의결권은 또 얘가 이때 갖고 있으니까 얘가 행사할 것 같죠, 또? 혼동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요, 계속 사고 팔잖아요, 우리. 주식을. 주인이 계속 바뀌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주인이 계속 바뀌면 도대체 누구한테 배당을 줘야 될 거냐? 누가 의사결정을 행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해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날짜가 바로 배당 기준일이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을 배당 기준일을 결산일로 보고 있어요. 결산일. 그럼 결산일 현재 뭘 보는 거냐면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주주명부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가 누구냐, 이날 현재. 그 사람을 주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의결권도 행사하게 만들고 배당도 다 줘요. 그러니까 누가 배당받는 거냐면 B가 받아요, B가. 그게 배당 기준일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상법 배우시면 배워요. 배당 기준일, 배당 선언일, 배당 지급일인데 뭐 그런 날이고, 그럼 회계 처리를요, 우리는 이제 좀 회계하니까 회계 처리 이날 하나요, 이날 하나요, 이날 하나요. 분계를 이때요, 이때요, 이때요. 우리가 이때 안 한다 그랬죠, 이때. 아니, 기말에 안 하는 걸 바뀌었잖아요. 요때 하고 요때 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렇게 해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거기 책에 보니까 현금 배당 그 396페이지 396페이지에 배당 선언일과 배당 지급일의 회계처리가 나오죠. 그 배당 선언일이 무슨 날? 적어놓으세요. 배당 선언일이 무슨 날, 우리 책에? 주총날. 배당 선언 주총날. 배당 지급일은 배당 받는 날이니까 아시겠죠? 배당 선언일 날 분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변에 미처분 이용 줄이면서 미지급 배당을 잡아서 대변에 배당 줄 때 현금 나가면서 걔 없어지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은 어디 속한다? 유동부채. 알아두시고, 그 밑에 주식 배당을 보세요. 현금 배당은 이제 잘 아실 거고, 주식 배당은요, 주주한테 뭐 주는 겁니까, 우리? 주식 배당은 주주한테 뭐 주는 거예요? 주식 주는 거죠, 주식.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배당 선언일과 배당 지급일에 회계처리 나와 있는데, 배당 선언일 무슨 날이라고요? 주총날. 그날 보니까 이익잉여금 줄이는 건 똑같아요.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이익 가지고 하는 거죠. 이익 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 걔를 줄이고요. 대변에 잡는 계절 과목이 달라, 이름이. 얘는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름 다르니까 잘 기억하시고, 미교부 주식배당 잡았다가 나중에 현금 줄 게 아니라 뭐 줄 거죠, 얘는? 주식을 줄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준다는 얘기는 발행 주식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발행 주식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자본금. 잘 기억하세요. 그 밑에 사례가 있는데, 총 발행 주식 100주일 때 10% 주식 배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100주일 때 10% 주식 배당하면요, 곱해보니까 얼마? 10주죠, 10주. 10주만큼을 주식 배당하기로 했는데, 그럼 뭐 할 거냐면, 배당 선언했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이고요.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잡을 거고, 주식 교부하면 얘 없앨 거고, 여기 뭐 잡을 거냐면 자본금 잡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얼마의 금액을 적을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 주식수에다 뭐 곱하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액면금액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액면금액. 액면금액 5,000원이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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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액면금액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발초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절대로. 액면금액이니까. 이렇게. 자본금만 생겨, 자본. 회계처리 되어 있죠, 책에.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얘가 줄었죠, 이렇게.
그럼 자본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이 주식 배당하면 지금 얘가 결국 늘어나죠? 주식 배당이 뭐가 줄었어요? 그 대신 얘가 줄었죠. 얘가 줄었으니까 결국 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배운 주식 배당이 뭐랑 똑같아요? 해보니까 무상증자랑 똑같아요. 비교해서 잘 알아두세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도 얘 변하지 않았죠. 주식수 늘어나고. 주식 배당도 얘 변하지 않아요. 주식수 늘어나고. 그런데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의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의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유일한 차이점. 자본금을 늘리면서 줄이는 게 달라요. 무상증자는 얘 늘릴 때 얘나 얘 줘보니까 법정. 주식 배당은 얘 늘릴 때 얘죠. 배당이라고 하는 건 배당 가능 이익에 돼야 되잖아요. 처분할 수 있는 이익. 주식 배당은 얘 가지고요, 얘 가지고. 무상증자는 얘나 얘 가지고 하는 거고. 다르죠, 그게. 잘 기억하세요. 자본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자본이라는 게 처음 배우니까 다 낯설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자꾸 정리하고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잘하게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들이 좀 복잡하고 낯설다 하더라도 좀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복습을 많이 하세요. 397페이지 제7절에 자본조정과 주당순이익인데 자본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 다 했죠. 얘 늘리는 거 뭐라고요? 증자. 얘 감소시키는 거? 감자. 자기가 발행한 주식 처분하고 취득하는 거? 자기 주식 거래. 얘 배웠죠, 우리? 그거 배우면서 얘네들 다 배웠죠. 그리고 얘네들도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 배웠죠, 우리가? 얘는 이익 쌓이는 건데 단기 수익 생기면 얘 먼저 생기고 처분하면 얘네들 간다 해가지고 배웠죠, 우리가?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얘만 남았잖아요, 지금. 얘만 하면 되는데 얘도 이미 많이 했잖아요, 벌써 뭐 4개 했잖아요, 벌써. 배운 게. 그 지금 4개 칠판에 적어놓은 건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 차감. 그리고 얘네들은 자본조정의 특징은요, 플러스 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것도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얘가 특징이. 보니까 얘는 다 플러스예요. 얘는 다 플러스예요.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결손일 때 마이너스니까. 자본조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게 가산이고 어떤 게 차감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책에 자본조정 첫 번째 줄 보시면 자본조정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임시적인 항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본에서 차감 또는 가산해야 된다 해서 차감하는 것도 있고 가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배웠죠, 우리? 그 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감 가산. 차감이죠. 배당건설이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금 이따 하고 자기 주식 배웠죠? 차감. 감자차손 차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차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아직 안 했어요. 매도관도 지금 평가 아직 안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속해 있더라.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감부터 보는데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문단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은 차변자내기이므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은 주발초와 우선 상기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에 매기균 등에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 밑줄 치세요. 그 밑에 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처분이다.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이다. 밑줄 쳐넣으시고. 자, 거기 예제 6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해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생기는 건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 생기죠. 액면금액보다 낮게. 거기 5,000원짜리를 100주 3,500원에 발행했다.
무슨 증자입니까? 무슨 증자? 유상증자. 무슨 발행? 할인 발행.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100주 곱해보니까 35만원. 여긴 얼마겠어요? 차이 나는 게 이만큼이죠? 얘 뭐 적으란 얘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얘잖아, 얘. 얘인데, 주의할 건 얘 적을 때요. 얘 있으면 얘 먼저 없애야 돼요. 그것들이, 이게 보니까 똑같잖아요, 보니까. 얘네 배울 때도 얘 없애라 그랬잖아요. 있으면. 얘도 똑같아요. 우선 상기하도록 돼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우선 상기한다고.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주발초 있어요, 없어요? 주발초. 이 문제. 주발초가 없었거든요. 주발초가 없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는 거예요. 만약 주발초 있었으면 걔부터 없애야 돼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다 썼어요. 이게 차감이죠? 차변자액이니까 차감. 그런 상태에서 그 밑에 보니까 이익준비금과 미처분 이념이 이만큼씩 있었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했대? 기말에 30만원 분개해 보실래요? 다 해보는 거니까 집합손익 30만원 미처분 이익염 30만원 이렇게 하겠죠. 얘 늘리죠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2002년 3월 2일날 배당했죠. 처분하고 2002년 3월 2일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 3월 2일 주총날이죠. 주총날. 그날 회계 처리하죠 우리. 이익준비금 적립했으니까 법정적립금 얼마에 좀 되죠? 2만원. 현금 배당이니까 미지급 배당금 20만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 상각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5만원 상각하기로 했죠. 이렇게 상각을. 더해보니까 27만원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 된다. 이게 끝인데 이 문제가. 자, 이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5만원만큼 상각하겠다는 거는 얘를 몇 년 동안 상각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얘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상각하겠다는 얘기죠. 3년. 그래서 규정 자체가 밑줄 쳤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3년 이내 기간에 균등액 상각하도록 돼요. 균등액. 균등액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금액 상각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균등액.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건설이자가 있는데 그 배당건설이자는 그 여러분들 그 중요하지 않아서 회계 올릴 때는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책 보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배당건설이자라는 게요. 개념만 좀 말씀드리면 중급회계 때 또 나오는데 그 저거예요. 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회사가 배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당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해보니까 이익이 있어야 배당하는데 어떤 회사 보면요 처음 설립해가지고 당장 장사를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보철강이라는 회사 있었죠. 그 공장 짓다 망한 회사 있잖아요. 제철소 한번 해보려다가 망한 회사. 그 회사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광양제철인데 지금의 그 제철소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장치산업이니까. 그러면 자본금을 조달은 했을 거 아닙니까? 자본금 조달해서 공장 짓다가 망했잖아요. 이게 회사가. 공장 짓는 한 2년 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2년 동안 공장만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장 지어야지만 장사하지. 아직 장사 못하잖아요. 그럼 이익이 안 생기겠죠. 당장 많이. 이익이 안 생기니까 주주한테 배당할 게 없잖아요. 그럼 주주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죠. 돈은 투자했는데 배당 안 주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럴 경우에 이 배당건설이자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회사가 처음 설립해서 당분간 이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이익이 없다라도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건데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용 안 해요. 이익이 없으면 배당 안 해버리지 이익이 없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배당하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399페이지 보시면 예제 7번에 배당건설이자라고 해가지고 사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보니까 20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전망이 당기순 손실 50만원 보고했대죠. 그거는 그 회사가 2000X1년에 손실 났죠. 분계는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해답 보세요. 해답 보니까 분계가 대변의 집합손익, 차변의 결손금이죠. 자, 이렇게 결손금이 있으면 배당할 수 있다 없다. 배당 못하죠 우리. 그런데 앞으로 다시 가보니까
2002년 3월 2일에 배당하기로 했죠. 7만 5천 원. 그날이 주총날이죠, 우리. 배당하기로 했으면 보세요. 회계 처리, 해답에 3월 2일 날 미지급 배당금 잡으면서 원래 차변에 뭐 적어야 돼요? 원래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원래 배당하면. 근데 이익잉여금 없잖아요, 지금. 적을 게 없죠, 지금. 그때 적을 수 있는 게 배당건설 이자죠, 이름이.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중급회계 때 하시고, 그 배당건설 이자 차변에 생겨서 차변. 차감일까요, 가산일까요? 차감 가산. 차감이다. 그건 기억하세요. 차감. 됐습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가서 자기 주식,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그 세 가지 다 배웠죠. 다 차감이에요, 가산이에요? 다 차감이죠. 넘어가시고 401페이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웠죠. 뭐예요? 차감 가산. 그러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언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언제 생겨요? 주식 배당 할 때 생기죠. 가산이에요, 가산. 주의하세요, 가산. 해보시면 대변에 생겨요, 얘가. 잘 해보시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손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세요. 주당 순이익을 보는데 그 밑에 EPS라고 걔까지 하고 쉽게요. 주당 순이익. EPS라는 건 뭐 잘 알아두세요. 주당 순이익. 거기 보니까 주당 순이익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일단 이 주당 순이익 할 때 이 주는요. 보통주일까요? 우선주일까요? 주.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예요. 보통주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주당 얼마의 순이익이냐 이거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를 넣었죠. 보통 주식수. 보통 주식수를 집어넣고 분자에 뭘 넣을 거냐인데 분자에 주당 순이익 계산하려니까 뭘 넣어야 돼요? 일단 당기 순이익. 회사가 벌어지는 이익 내야 되잖아요. 이익을 넣는데 이 이익은요. 누구의 몫입니까?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인 주주들의 몫인데 주주들의 몫인데 그걸 주식수로 나누는 건데 이 회사가 보통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주도 발행했다면 이 중에는 우선주의 몫도 있거든요. 그걸 빼야지만 보통주 거만 남잖아요. 그게 우선주 배당금이에요. 빼는 게 우선주의 몫이. 우선주의 몫이 우선주 배당금인데 걔를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보통주의 몫만 남고 그걸 주식수로 나눈 걸 주당 순이익이다. 이게 부른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예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그 예제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요. 연습 문제가 더 쉬워서 연습 문제 하나만 할게요. 424페이지 보시고 42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문제 10번 있어요. 그 문제 10번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그냥 보세요, 지금. 1000만원이 당기 순이익이죠. 그 밑에 자본금 내역을 보니까 보통주 자본금이 만주죠. 분모에 만주를 집어넣으면 돼요. 만주. 그 다음 빼기 우선주가 몇 주예요? 1000주고 배당률 10%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주 곱하기 액면 금액 5,000원. 우리 배당은 무슨 배당입니까? 액면 배당이거든요. 우리나라. 액면 배당이니까 액면 금액의 배당률 곱해요. 한 주당 배당금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500원 준다는 얘기예요. 5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50만원이고요. 50만원 여기서 빼니까 950만원이고 950만원에 만주 나누면 950원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뭐 한 번씩만 해보고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한 가지 적어드릴게요. 앞으로 가서. 401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적어드릴게요. 퍼라는 거. 이 퍼라는 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으니까. 퍼. 이 퍼라는 게 뭐냐면 퍼는 P 나누기 EPS의 공식이 퍼가 P 나누기 EPS인데 P가 뭐냐면 주가예요. 주가고 EPS는 지금 배운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럼 EPS가 지금 나온 것처럼 950원이라고 해보면요. EPS가 950원, 주당 순이익이 그 회사의 주가가 9,5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특정 시점에
퍼가 10이 되죠. 10배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퍼가 10이란 얘기는 그 회사가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로 형성돼 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10배로 형성돼 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근데 증권회사에서 이제 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퍼라는 건 한 회사의 퍼만 계산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동종업종의 평균 퍼를 계산해요. 동종업종의 평균 퍼를 계산하면 동종업종의 평균 퍼가 예를 들어 20이다. 이 회사의 퍼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거죠. 이런 회사를 우리가 저퍼다. 저퍼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가 낮다는 얘기인데요. 퍼가 낮은 회사는 증권회사에서 이런 회사에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퍼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업종은 20인데 이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제8절에 개인기업과 조합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표 10-5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회계 원리하면서 주로 어떤 기업을 배우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기업? 주식회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회계처리 주식회사 회계처리예요. 여러분들 주식회사 회계처리만 잘하면 돼요. 시험에 걔만 나오니까. 거기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관심 없으면 안 봐도 돼요. 넘기세요 그냥.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익힌 문제 연습 문제도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11장 끝났어요. 10장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11장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